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산업이부 박미라 기자입니다. 미국 임상 일상에 돌입한다. 또 동물 실험의 결과에서 신약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등의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임상의 단계는 여러 단계가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임상 1상을 시작으로 2상 또 3상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이 신약 개발 임상 관련 정보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옥석을 잘 가려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현재 상황이나 본질을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국내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유명 학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술 수출 소식이 연이어 터진달지 아니면 임상 3상 결론이 내년에 난다라는 기업들이 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대감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냉정하게 이런 과정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해요. 네. 그러니까 임상에서 최종 허가가 나고 또 이게 제품화 되기까지는 사실 각자의 좀 고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공 확률도 좀 사실 적은 게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모든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임상 1상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데까지 성공률이 9.6%에 불과했는데, 다시 말하면 신약 개발에는 평균 10년 이상의 그런 최종 승인을 받는 데까지는 고작 9.6%, 10개 중 1개 회사만이 긴 개발 기간을 거쳐서 최종 승인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미국 바이오 협회가 지난 2016년 6월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 임상을 또 수행했거나 또 진행 중인 9,900여 건의 자료를 분석을 해봤는데 임상 1상에서 신약 시기까지 평균 성공률을 좀 알아봤다고 합니다.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상과 3상은 2상에 비해 현저히 높은 성공률을 보였는데요. 또 3상보다는 1상이 성공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1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잘 돼서 2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역시 63.2%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게 쪼개보죠.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갈 때 유독 이제 성공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주로 약의 효능보다는요, 약의 안정성에 치중을 두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고비는 바로 임상 2상부터입니다.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건데 성공률이 30%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상 단계에서는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약물로 정말 쓰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단계에 속한다는 건데요. 또 신약 개발에 있어서 대규모 또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단계가 임상 3상입니다. 때문에 이 임상 2상 단계에서 3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또 상업적인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또 사유로 연구를 종료해야 할지를 모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임상 2상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 아니면 중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좀 꼽자면 올해 2월에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게 기술 수출한 면역 질환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2상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예. 릴리는 유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지만 임상 2상 중간 분석 결과에서 목표로 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임상을 도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데요. 베링거 인겔하임은 또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신약의 임상 2상도 올해 중단을 했습니다. 예. 약 450여 명의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입증하는 데 실패를 한 겁니다. 예.
사실 뭐 성공률 자체가 원래부터 낮았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에서 임상 뭐 성공 소식이랄지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부터 언제부턴가 이게 실패하면 안 되는 약간 그러다 보니 주식 시장에서도 뭐 임상 중단 소식이 들려오면 급락하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애초에 워낙 좀 가능성이나 성공 확률이 낮은 분야이기도 하고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뉴스들을 보면요. 뭐 미국이나 국내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어떤 신약 임상에 들어갔는데 뭐 임상 승인이 났다 아니면 임상 승인 계획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인데요. 예. 대부분 기업들이 자사의 주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내는 일종의 자료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제약업계 관계자 설명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상 시험 승인 소식이나 임상 환자 수 증가에 마치 신약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처럼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되었다는 것은 이제 개발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기에 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주가 띄우기에 급급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투자 측면에서도 봤을 때 그리고 그 기업의 임상 성공 아니면 뭐 투자 가능성을 엿봤을 때 최소한 임상 이상은 끝나야 뭐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관련해서요, 바이오 투자 업계 그 관계자 설명도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예. 한번 들어봤더니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약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이상이 끝나고 난 후에 투자에 나서는 게 실패 확률이 적다고 말하면서 기술 수출 경험이 있는 회사가 그 해외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2년에서 3년 묻어둔다는 그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것만 지금 볼 게 아니라 과연 어느 단계,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임상 시험은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요, 진전이 될 수 있는 반면 또 중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해외 임상 정보 사이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임상 2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은 105개, 또 임상 3상은 98개 정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임상 3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국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임상 3상 통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들어간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임상 상상 뭐 실패하거나 아니면 계획 중단됐다 하면 또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좀 현실적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임상 3상에서요, 신약의 효능과 안정성을 모두 입증을 받는 데는 그 수치로 따지면 약 58%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었습니다. 예. 이유는 성공을 확신할 수도 없는 데다가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가장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임상 1상과 2상을 아무리 통과를 했다고 해도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에서 약의 효능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약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도 사실 상품화가 어떻게 또 흥행을 할 수 있을지도 이거는 뭐 보증수표는 아니니까 네. 예, 그 상황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 지금 어디가 있는지도 한번 나열을 해주시죠. 네, 바로 내년 상반기에 신라젠을 비롯해서 바이로메드 등 그 신약 파이프라인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차례로 앞두고 있는데요. 예. 3상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조기 허가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신약 개발은 수십 년이 넘게 걸리는 긴 싸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그 신약 개발 임상 승인 관련 소식만으로는 바이오 기업은 무분별하게 또 투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신약 후보 물질, 즉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부와 또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의 현재 실적이 탄탄한지 또 갖췄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요.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업이부 박미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